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찬입니다. 이제 D100일도 지났고요. 수능 원서도 써야 되고 수시 지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또 날이 굉장히 덥죠?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고요. 준비들을 잘 하고 계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전국 교육대학의 입학 전형과 입학의 방법, 합격의 원리 한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어떤 학교를 들어가야 됩니까? 네, 교육대학, 흔히 교대라고 하죠. 여기를 들어가던가 아니면 일반 4년제 대학의 초등교육과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 되는데 전국에 몇 개가 있느냐? 교대가 10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교원대, 제주대, 일반대학의 초등교육과가 3개가 있으니까 총 13개 대학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지도가 쫙 나오네요. 자, 먼저 서울 경기권부터 한번 보면 3개가 있네요. 서울교대, 경인교대, 이화여대 이렇게 3개가 보입니다. 뭐 이화여대는 당연히 초등교육과가 되겠고요. 경인교대는 학교가 2군데 있습니다. 이름이 경인이죠. 경기 플러스 인천이거든요. 뭐 옛날부터 그래서 경인지역, 경인지역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인천 캠퍼스가 원래 있었고 몇 년 전에 경기 캠퍼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1학년, 2학년을 다니고요. 경기 캠퍼스는 안양에 있어요. 안양에서 3학년, 4학년을 다니고 이것도 좀 색다른 체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있고요. 제일 인기 있는 서울교대 있고요. 자, 강원대는 이제 춘천교대, 충청도에 의외로 많습니다. 예, 청주교대, 공주교대, 한국교원대 3개가 있고 당연히 한국교원대는 초등교육과가 되겠습니다. 한국교원대도 청주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전라도에 광주교대, 전주교대 2개가 있고요. 전남 쪽에 하나, 전북 쪽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경상도에 대구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다를 건너서 제주도에 있는 제주대 초등교육과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총 13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교대는 전국적으로 쫙 분포가 돼 있죠. 정책적으로 국가가 그렇게 배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수의대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쫙 퍼져 있다. 그건 당연히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으니까 각 지역의 초등학생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을 그 지역에서 육성을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쫙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특정 지역의 교대를 다녔을 때 그 지역의 교원 임용 시험에 지원하게 되면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지역에 응시해도 되지만 좀 더 시험을 잘 봐야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지역의 교대 나온 사람을 우대하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어떤 사항을 먼저 정리했고요. 이제 13개 대학의 요모조모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018학년도에 교대 선발 이름부터 볼까요? 네, 총 13개 대학에서 3,853명 학교별로 쫙 나오죠? 네, 쫙 나오고 있습니다. 3,853명.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전체적인 교원 양성의 수급 계획에 맞춰서 국가와 교육부가 잘 조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많다 적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적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좀 나눠서 수시하고 정시에 각각 또 몇 프로 뽑냐 한번 볼까요? 나옵니다. 네, 경인고대부터 쫙 기억년 순서로 나오고 있는데요. 총 인원을 한번 보니까 말이죠. 정시가 43.1%, 수시가 56.9%니까 수시 정시로 본다면 57대 4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교대가 상위권 대학이니까 일반 대학의 상위권 대학의 수시 정시 비율보다는 좀 수시가 적고 정시가 조금 많다고 볼 수 있죠.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을 보면 보통 70대 30이 되는데 교대는 정시가 좀 더 많구나. 우리가 이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비율이 더 높지만 일반 대학보다는 정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요즘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각 학교별로 한번 본다면 말이죠. 자, 동그라미 친 학교를 볼까요? 자, 경인대, 경인교대죠. 광주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 이화여대 이 5군데는 수시가 좀 압도적으로 많죠. 다 60%가 넘습니다. 제일 많은 데는 이화여대죠. 이화여대는 올해부터 수시만 100%입니다. 아예 정시를 안 뽑습니다.
하지만 뭐 안 뽑을 수는 없죠. 예, 정시로 2월이 좀 되니까 안 뽑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에 반해서 전주교대하고 총주교대는 정시가 60%가 넘습니다. 예, 전주교대는 정시가 72%, 그다음에 청주교대는 65%니까 좀 정시를 많이 보는 대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말이죠. 정시 비율은 어쨌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모든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시 인원은 다 못 채우고 2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 등록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음 날에 등록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등록했던 학생이 다른 학교에 합격해서 결국 예치금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시 2월이 발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정시로 이제 2월이 되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시를 하나도 안 뽑는 이대를 포함하여 모든 대학의 정시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기준에서 정시가 몇 프로 정도 늘어나는 걸 판단해 본다면 올해도 결과적으로 최종 모집 인원은 어떻게 될지 대충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먼저 2017 기준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17에서 정시는 49.2%, 수시는 50.8%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몇 프로 뽑았느냐? 실제로는 정시가 57.6%, 수시는 42.4%를 뽑았는데요. 네. 실제로 수시가 2월 된 인원이 무려 326명이나 2월 돼서 정시가 원래 1893명 뽑게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2219명을 뽑았다. 굉장히 2월이 많이 됐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49.2가 57.6이 됐으니까 무려 8.4%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증가폭입니다. 일반적인 교대가 아닌 일반 대학의 경우 제일 많이 2월 된 연세대가 한 10% 정도고 대개 2%에서 6% 사이가 많은데요. 8%가 넘으니까 매우 많이 2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시가 아무래도 학생부 전형이 좀 이따 보겠지만 많다 보니까 학생부 내신이 나쁜 학생들은 아무래도 교대 수시에는 참 응시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도 포기할 게 전혀 아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 기준에서 정시가 57.6% 뽑았으니까 올해도 수시가 좀 늘긴 했지만 어쨌건 정시가 절반을 넘어설 것이다.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따라서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정시에서 합격의 의미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교대에 재학 중인 선배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대에 들어갔는지, 교대 생활은 어떤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대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예나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대에 들어가면 이제 수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정시로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시는지 먼저 궁금하네요. 저는 정시 일반 전형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시 일반 전형. 그럼 굉장히 시험을 잘 봤겠군요. 수능을. 아니요, 잘 본 편은 아니었어요. 아, 예상보다 좀 못 나왔는데도 합격의 영향을 누리셨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정시로 서울교대 합격했으면 서울교대는 이제 나군 아닙니까? 네. 근데 가군도 다군도 썼을 것 같은데 가군도 그러면 뭐 초등교육과를 썼나요? 네, 가군도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썼어요. 다군도 교대? 다군에서는 중앙대를 쪽을 중앙대 썼어요. 경영학과. 네. 네. 나군 서울교대 제일 좋은 데 가셨네요. 자, 본인이 생각하는 정시 지원의 팁이 있다면 뭘까? 이거 수험생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시 지원을 할 때 네네. 학생부랑 수능이랑 면접 세 가지가 반영이 되는데 교대는 이제 학생부하고 면접도 들어가는군요. 네. 근데 학생부랑 수능에서 비슷한 성적대를 받은 학생들을 변별하는 것이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논술 수업을 들을 때 제시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는 것이 나중에 면접 때 제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네, 보통 이제 정시한다 그러면 이제 교대가 아니면 수능 공부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무래도 선생님을 기르는 기관이니까 학생들과 이렇게 대면 접촉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면접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거죠.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면접이 아무래도 합격해서 마지막 승부를 가리는 키포인트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교사를 꿈꿨는지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저 어려서부터 교사를 꿈꾼 건 아니었는데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한창 공부가 하기 싫을 때 이렇게 상담도 엄청 자주 네, 해주시고 네. 공부하는 목표를 생각해 보게끔 엄청 도와주셨는데 네. 그때 계기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럼 중고등학교 교사도 있을 텐데
초등학교 교사가 좀 더 자기에게 맞는다 이런 느낌을 가졌던 이유도 있나요? 초등학교가 어린 아이들을 그냥 공부 학업적인 면보다 인성적인 면에서도 많이 관여를 한다 생각해서 저는 맞아요. 초반에 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맞습니다. 생각했어요. 인성이 저는. 형성되고 있는 네. 어린 시기 때 교사가 하는 그 역할이 정말 큰 것 같죠? 네. 중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좀 어른스러워지니까 자기가 알아서 독립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사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2학년 때 선생님 갑자기 2학년 때 선생님이 이름이 기억나네요. 최증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만큼 저한테 깊은 영향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한 학기 동안 교대생으로 살아왔는데 교대인의 생활은 어떨지 한 학기 동안 뭐 흥미롭거나 뭐 기억에 남는 만한 그런 교대 생활에 어떤 이모저모가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무래도 교대가 학교도 좀 작고 학생 수도 좀 작아서 고등학교 다니는 느낌도 좀 나고 다 알겠네요. 아무래도 소문도 빠르고 아하. 서로 다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캠퍼스 생활을 상상했던 것보다는 살짝 좀 심심한 면도 있는데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공동체 같은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겠군요. 아무래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교대라는 이제 사범대 같은 건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실습을 나가지 않습니까? 교육 실습을 하는데 초등학교로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교생 실습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직 1학년이라서 교생 실습을 나가진 않았는데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선배들 말 들어보면 네. 교생 실습을 갔다 가면서 막 복장도 준비하고 갔다 오면은 되게 멀리까지 가더라고요. 왕복 2시간 이렇게까지 멀리를 서울 내인데도. 네, 거의 네. 끝쪽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갔다 오면서 아이들 가르쳐 보기도 하고 직접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서 되게 보람차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인가 이런 것도 검증해 볼 수도 네. 있고 나의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더 실감이 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교대나 초등교육과 진학을 꿈꾸는 예비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응원 이런 게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아무래도 일반 대학은 선택의 폭도 넓은데 이게 특수 목적 대학인 만큼 정원 수도 적고 이 진로를 하나를 정해놓고 공부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교대를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말이죠. 이제 선배님 한 분을 만나 뵀는데요. 자, 이제 인터뷰 잘 보셨죠? 네, 우리도 내년에는 교대 캠퍼스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그런 예비 어떤 교사 1학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말이죠. 수시 모집 세부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8학년도에는 수시 모집으로 총 2,191명을 모집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물론 다 못 뽑지만 말이죠. 그럼 어떤 전형으로 2,191명을 각 대학에서 뽑으려고 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네, 학생부 종합이 압도적으로 많죠. 1,747명. 학생부 교과가 434명. 이 두 개를 합치면 학생부 위주 전형이 무려 99.5%. 수시의 99.5%가 학생부 위주 전형이니까 뭐 교과 내신 나쁜 사람은 오지 말라 이런 내용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교원을 뽑는 특수 목적 대학이니까 교원은 학교 활동 아니겠습니까? 학교 활동이 부실한 학생을 교원으로 양성한다는 건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학생부 위주 전형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전체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이렇게 높더라도 충분히 학생부 위주로 서류 검토, 면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퍼센티지가 나온다. 조금 보니까 옆에 논술이 10명이 있죠. 야, 저건 어떤 대학일까요? 네, 이화여대입니다. 네, 이화여대는 원래 논술 전형이 있으니까 논술 전형으로 10명을 이화여대는 뽑으니까 야, 논술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정말 바늘 귀만큼 매우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쩌건 있는 거니까 논술을 준비한 학생은 이렇게 진학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화여대 논술은 문과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 교과 이렇게 각각의 전형별로 보면 먼저 학생부 교과부터 볼게요. 434명을 뽑도록 돼 있는데 교과 전형은 당연히 내신이 정량적 평가니까 실제로 대학교가 발표한 대학교 입결, 입시 결과가 매우 중요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마다 발표한 학교가 있고 안 발표한 학교가 있어요.
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가면 올라 있으면 발표한 거고 안 올라 있으면 안 발표한 건데요. 발표한 학교만 평균을 내보면 말이죠. 내신 합격자의 내신 평균 성적이 1.56이라고 합니다. 1.56. 합격자의 내신 평균이 1.56. 근데 서울교대가 발표를 안 했거든요. 예, 좋은 학교들이 좀 성적이 좀 높은 학교들이 좀 발표를 좀 덜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1.56이 평균이긴 하지만 뭐 1.5 정도는 먹어줘야 일반적인 교대 어디나 합격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학생부 교과는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치는 학교별로 또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교원 양성이니까 말이죠. 내신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 교원으로서의 인물 됨됨이가 중요하니까 인성을 매우 중시하면서 면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과 전형에서 면접이 다 있고요. 한 학교가 없습니다. 제주대만 면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대는 뭐 인성을 안 본다는 건 아니고 전형 방법에서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제주대를 빼고는 다 학생부 교과는 면접이 있습니다. 자, 근데 교과 전형을 봤으니까 말이죠. 교과 전형에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이화여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수능 최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교과 전형 합격하려면 수능 최저 통과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지만 수능 최저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학생부 교과를 준비해주는 그런 수시 준비의 기본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넘어갈까요? 학생부 종합. 네, 학생부 종합 쭉 보이는데요. 내신 평균 등급이 지금 발표한 학교만 본다면 1.8 정도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학생부 종합은 내신 평가도 정성적 평가, 비교과 평가도 정성적 평가니까 1.8이라는 게 사실 학생부 교과에서 아까 1.56이라고 얘기한 것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수치죠. 왜냐하면 학교별로 평가하는 어떤 입학사정관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좀 쉽게 얘기해서 특목고의 3과 일반고의 1.5가 지원해서 평균이 2점 몇이었다. 좀 무의미하죠. 2점 몇이란 평균이 일반고 학생의 합격 컷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특목고 학생의 합격 컷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학생부 종합형의 내신 평균은 그냥 참고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대충 그 정도 언저리에서 형성이 되더라. 그럼 일반고는 좀 더 높은 게 좋겠고요. 자사고라든가 좋은 특목고 같으면 좀 더 아래더라도 뽑아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형의 경우에는 말이죠. 수능 최저를 좀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용하는 학교가 적은데요. 아까 학생부 교과는 제가 이화여대 빼고는 다 적용한다 그랬죠. 근데 학생부 종합은 오히려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학교가 적기 때문에 적용하는 학교를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가 학생부 종합형의 수능 체제를 확인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5개밖에 없죠. 네, 서울교대 교직 인성 우수자, 전주교대, 청주교대, 교원대 국가보훈 대상자, 이화여대 미래인재 5개 전형에서만 수능 체제를 본다. 제가 지금 학종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학종은 어차피 학종의 기본적 성격이 이런 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는 보지 않는다. 뭐 학생부 교과하고 마찬가지로 뭐 서류하고 면접이 중요할 거고요. 뭐 서류에 대한 말씀은 뭐 누누이 얘기한 거니까 또 말씀 안 드려도 되겠고요. 면접이 학생부 종합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개인 면접도 하고요. 집단 면접도 해요. 참 집단 면접이 참 힘든 건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와 또는 자기 주장과 이런 공동체적 융화 이런 것까지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우리가 인터뷰하면서 봤죠. 논술 준비하면서 면접 준비도 같이 했다. 아까 김연아 학생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면접에 대한 대비를 친구들과 함께 또는 선생님과 함께 자꾸 연습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시라는 건 아무래도 합격한 학생들의 또 많은 또 조언도 구하고요. 많은 정보를 좀 구하셔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신이에요. 내신이 안 되는데 아무리 무슨 비교과가 화려한다고 해서 그거를 고지고대도 믿어줄 그런 입학사정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꾸준하게 일반고라면 1점대에 유지해 주는 게 학생부 교과건, 학생부 종합이건 합격하는 가장 지름길이다. 이거 잊지 마시고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1점대가 안 됐어요. 2점대예요. 근데도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정시를 노리셔야겠죠. 그리고 열심히 한다면 정시는 자기 한 것만큼 나오게 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정시로 이제 교대를 가는 법, 이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는 아무래도 군이 있죠. 군부터 먼저 볼까요? 네,
가군, 나군, 다군인데 벌써 표에서 나군이 주르륵 보이고요. 가군하고 다군은 좀 몇 개 없죠? 네. 전국에 있는 10개의 교대가 전부 나군입니다.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지역별로 분산해 놓은 거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교대를 지원하면서 저기 춘천의 교대를 같이 지원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자기 지역 언저리에서 지원하기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군에 넣어도 어떤 학생의 입장에서 특별히 겹친다는 느낌이 없다는 거죠. 대신 가군에는 이화여대 교원대, 다군에는 제주대, 즉 4년제 일반대학을 가군과 다군에 배치해서 나군의 지역별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군과 다군의 초등교육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억나겠지만 김연아 학생은 가군의 이화여대, 나군의 서울교대, 다군은 교대를 안 썼었죠. 다군은 제주교대니까 그 얘기는 제주는 좀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새는 참 제주도가 참 인기죠. 많은 30대, 40대 사람들이 사실 이사를 많이 가서요. 순유입액이 유입이 제일 많은 도가 지금 요새 제주도죠. 뭐 아시다시피 유명한 이 씨를 갖고 있는 가수도 거기서 사시죠. 네, 저희가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꿈을 꾸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건 간에 이제 어느 정도 점수를 먹어야 정시는 합격이 되느냐. 뭐 학교별로 천차만별이겠죠. 자, 교대 정시의 합격 커트라인은 가장 무엇이 지배할 것이냐. 아무래도 교원으로서 임용될 학교가 많은 곳이 아무래도 교대 정시 커트라인이 높겠죠. 초등학교가 많아야 교원 임용 가능성이 더 큰 거고요. 초등학생이 많다는 건 인구가 많아야겠죠.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네, 서울과 수도권이죠.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 한국 인구의 절반이 살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의 교대가 당연히 정시의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따라서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경인교대가 제일 커트라인이 높다. 네, 그래서 얘가 비슷하고요. 당연히 이화여대 서울교대가 제일 높고 그보다 약간 경인교대가 아래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 외의 지방교대는 뭐 당연히 부산교대가 그 다음으로 좀 세고요. 그 외의 지방교대는 조금씩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다른 지방대에 비해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 일반 대학은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과 지방대가 사실 커트라인이 큰 차이가 생기죠. 오죽하면 서울, 인서울이란 말이 생겼겠어요. 근데 교대는 아무래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교원 임용이 돼서 또 거기서 생활하고 싶은 그런 식의 어떤 성향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생기죠. 작년 기준에서 본다면 원점수 400점 기준에서 볼 때, 원점수입니다. 원점수 400점 기준에서 볼 때 360점대 초반, 그래서 330점대 후반 요 정도 라인에서 전국의 교대 커트라인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학교에 따라 다르니까 각 대학의 자료들을 좀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원점수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 자료입니다. 어차피 표점이니 100분위는 시험 보기 전에는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원점수를 몇 점 정도 까야지 갈 수 있는가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370점 정도는 어디나 안정권이고 최소한 360점 되는 뭐 좀 먹어줘야 인기 있는 교대에 지원할 수 있구나. 지방교대는 350점 되면 충분하다. 이런 경우가 많다. 물론 부산교대는 조금 모자라겠지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부산교대를 사실 지방교대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니까 매우 대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교대의 경우에 특징적인 게 뭔가 하면 수시에는 당연히 학생부 교과형이나 종합형의 면접이 있겠지만 정시에도 면접이 있습니다. 학생부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당연히 교원 양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매우 중요하고요.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3%에서 5%에서 한 30%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형에서 하는 면접과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이 없는 학교가 있는데요. 정시에서 이화여대하고 제주대는 정시에서 면접이 없습니다. 이 두 개 대학은 전부 다 4년제 일반 대학이죠. 이거는 면접 없이 수능 점수만 갖고 기본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화여대는 원래 정시 모집 인원이 없으니까 수시에서 2월되고 그 2월된 인원에 한해서 면접이 없다. 이렇게 벌써 알아들으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성적 반영을 할 때 말이죠. 교대는 또 다른 일반 대학과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또 특이점이 있는데 당연히 일반 대학과 좀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이과의 가산점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은 상위권 대학들이 이과는 문과로 교차 지원될 수가 있지만 하는 사람이 없죠. 문과에서 이과로 교차 지원은 특수한 학과를 빼고는 상위권 대학들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대는 문과 학생들이 가죠. 수학나와 사탐을 봐서 문과 학생들이 갑니다만 가끔 이과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할 때 지원해서 아무래도 문과 학생보다 불리하게 되겠죠. 수학나가 수학과하고 비교할 때 수학나가 원점수 따기도 더 좋고 같은 원점수일 때 표준 점수도 수학과보다 수학나가 유리하죠. 100분위가 더 유리한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대는 표점으로 보는 학교도 있고 100분으로 보는 대학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과 학생이 교대를 지원했을 때 뭔가 불리한 점을 없게 하기 위해서 많이 가산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수학과 가산점부터 볼까요? 네, 수학과 가산점을 보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 보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보는 학교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할지 모르겠어요. 안 보는 학교가 누구냐? 경인교대, 부산교대, 그다음에 전주교대, 제주대 이 4개 대학은 수학과에 가산점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수학과 보고 들어오지 말란 얘기죠. 예,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화여대는 수학과를 보면 아예 못 들어옵니다. 예, 뭐 사실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수학과에 가산점을 안 주는 거나 수학과를 보면 못 들어가는 거나 결과적으로는 같은데 어차피 제도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수학나 사탐을 보던가 아니면 수학나 과탐을 보던가. 사탐 과탐은 상관없는데 수학은 반드시 수학나를 봐야 돼. 이화여대는 고정이 돼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4개 대학은 수학과를 봐도 가산점이 없다. 자, 과학탐으로는 차이가 있는데요. 수학하고 달리 수학과는 가산점을 주는 학교가 더 많았죠. 과탐은 가산점을 주는 학교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주는 학교가 어딘가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 학교들이 과탐 가산점을 주는 학교입니다. 공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춘천교대는 과탐 가산점을 준다. 그래서 5%에서 10% 정도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학교별 요강을 살펴보시고 별첨한 자료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가산점을 주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굳이 이과를 가서 교대를 가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과를 하시고 내신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수식은 정식은 간에 기본적으로 문과를 하시면서 교대를 의시하는 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말이죠. 교대는 아주 특이한 또 문제가 있는데요. 성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아주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초등학교에서 한 성의 선생님만 만나는 것은 정말 균형 잡힌 교육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죠. 꼭 발생하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남자 선생님도 계시고 여자 선생님도 계시는 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런 식의 교육 철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생각이죠. 따라서 어떤 학교를 딱 가는데 선생님이 전부 여자야. 어떤 거 가는데 전부 선생님이 남자야. 그러면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교원을 양성할 때부터 어떤 한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60% 또는 80%가 특정한 성이 넘지 못하게 하는 학교별로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별로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60%에서 80%. 보통 남자가 넘을 수가 있을까요? 여자가 넘을 수가 있을까요? 네, 여자가 넘을 가능성이 많죠. 예,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너무 많아지지 않으려는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을 둔다.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자가 너무 많아지는 걸 막으려고 60% 쿼터를 뒀는데 40% 남자를 뽑으려고 했더니 여자에 비해서 성적이 너무 낮아. 예를 들면 정시다, 뭐 수시다. 이런 경우는 각 대학이 재량껏 어느 정도 재량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요강에 나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일반적으로 정시 기준에서 보건 수시 기준에서 보건 여학생들 성적이 좀 더 높고요. 남학생들 성적이 좀 더 낮다. 여학생과 남학생이 분리 선발한다고 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찬희 뉴스룸 14회 시간이었죠. 초등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대에 어떻게 하면 수시 또는 정시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초등교사의 꿈을 잊지 말고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값진 하루 또 하루 보내시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하루하루 전진하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김찬이었습니다.